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예, 다들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이제 벚꽃이 한창 필 때여가지고, 네, 좀 날도 좋고 해서 아마 다들 벚꽃 보러 많이 다니지 않으셨을까? 제가 사는 곳도 벚꽃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출퇴근하는 길에서도 많이 보고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날들이 좋더라고요. 네, 좋아서 네, 벚꽃 보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산책 다녀오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네, 공원 쪽을 가서 이제 벚꽃을 좀 보다가 왔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 다들 그러셨는지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요. 아무튼 오늘은 법률 7권 네 이제 여섯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인가요? 네 아무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네요. 예,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얘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앞서 이제 있었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예, 태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태교와 양육에 대한 얘기를 법률 7권에서 하게 되는데 예, 태교는 아기를 흔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양육 시에는 적당한 고통과 즐거움을 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법은 아닌데 관습과 같은 건데 따르는 게 좋다. 왜냐면 관습이랑 법이 이제 관련 맞아야 법이 잘 존속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좋은 거니까 따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살 이후가 되면 놀이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들의 놀이를 감독하고 그리고 이제 응석 부리지 못하게끔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데 모욕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살 이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무기훈련을 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양손 사용하게끔 남자 여자 모두 양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체력 훈련 같은 경우는 춤과 레슬링 무장을 한 채로 행진하는 걸 통해서 이제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춤은 뭐 제가 필라테스, 레슬링, 헬스나 뭐 격투 이런 거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되는 얘기가 놀이입니다. 놀이. 네, 놀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이제 설명하라 그러면 조금 난해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법률 7권 부분에서 그나마 좀 약간 좀 건설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 부분도 있고 생각을 해볼 그런 요소가 많은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일단 책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페이지 331에 332 네,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다음 주제를 얘기를 하게 돼요. 다음 주제는 네,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줄이겠습니다. 네, 보면은 네, 다음 주제는 아폴론과 무사 여신들의 선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 아폴론과 무사 여신들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놀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법률에 대한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무사 여신 같은 경우는 영감을 주는 신들이에요. 물론 예술과 관련된 게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 뭐 물론 예술에서 이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적인 것들이니까 약간 좀 올바른 것, 뭐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을 놓고 선물이라고 하는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뭔가를 빠뜨렸을 수도 있죠. 빠뜨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폴론과 무사여신이 다른 어떤 의미를 지닐지를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하겠어요. 뭐 앞에서 이제까지 얘기를 하면서 무사여신과 아폴론에 대한 얘기를 국가에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 있는데 기억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음 주제는 아폴론과 무사여신들의 선물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 이제 놀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그 관련성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걸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화제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두 번째는 텍스트를 그냥 따올게요. 네. 이게 꽤나 긴데요. 네,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놀이야말로 제정된 법률이 존속할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게 지금 두 번째 영상이에요. 두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는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화질이 너무 저하되니까 다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또 설명이 너무 복잡한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두 번째로 하는데, 좀 내용이 그래서 많이 축약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은 좀 더 정교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설명도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 플라톤은 왜 도대체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왜 그런지도 어느 정도 감은 오시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설명하라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아무튼 해보면 놀이의 특징을 일단 알아야 돼요. 놀이라는 거. 놀이를 하게 될 때 우리 어떤 상황을 놓이게 되냐면은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플라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플라톤이 설명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놀이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게 됩니다. 놀이를 하면서 어떤 만족스러운 성취를 위해서 뭔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놀이를 할 때, 놀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협동하는 놀이, 그게 있고, 다른 하나는 경쟁하는 놀이, 이렇게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만족스러운 성취를 위해서 협동을 해야 하는 놀이가 있고, 경쟁을 해야 하는 놀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아이들이 협동하는 놀이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한 아이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협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하는 걸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경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잠깐만요. 뭔가 좀 보기 좋게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협동하는 놀이를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협동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거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뭔가 경쟁 놀이를 하면서 자란 아이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남들이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나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안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자랐느냐에 따라 성향이 좀 결정될 수 있다. 네, 이걸 이제 그 플라톤이 포착한 게 아닌가. 색깔을 뭘로 줘볼까요? 빨간색으로 놓고 주황색? 초록색을 주겠습니다.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자랐느냐에 따라 성향이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성향이 이제 또 그 성장을 해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사회 문제, 뭐 국가적 문제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갈리겠죠. 협력해서 협동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을 왜 하냐, 우리가 이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뭐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네, 하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입장이 갈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네, 갈등. 근데 국가에서 네,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국가에서 갈등이 생기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갈등이 생기면 좋지 않죠. 왜냐면은 서로 다른 자기만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제 편이 갈라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일된 국가, 어떤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인데, 그런 국가를 봤을 때, 그런 국가를 이상향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이처럼 이렇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면, 네, 좋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언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자랐느냐, 얘가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이 성향이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 입장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플라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아이들의 놀이를 통제할 수 있고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놀이 방식을 통제한다. 어떤 놀이는 허용하고 어떤 놀이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들한테 이 놀이만 하게 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잘렸네요. 네, 아무튼 이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네, 허용 X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들에게 이 놀이, 특정 놀이만, 네, 특정 놀이만 하게 할 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같은 놀이를 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놀이를 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협동하는 놀이만 하거나 경쟁하는 놀이만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른 놀이를 하게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에 대한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그 인식이 일관될 수 있다. 그래서 협동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개인의 이득 성공 이런 것만 위해서 해결하거나, 이제 문제를요, 국가적 문제,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일관되기 때문에 일단 통일성을 갖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여기서 이제 뭐가 좋냐고 하게 되면은 플라톤이나 아테나이는 협동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개인의 이득 성공만을 위한 놀이는 진행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아무튼 놀이가 이제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놀이를 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놀이를 하게 되면은 방향성을 놀이를 하면서 취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 책 자체에서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놀이라는 게 이제 취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놀이는 결국 규칙이 있어요. 네, 이 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 앞서서 아이들의 놀이 방식을 통제한다 그랬잖아요. 네, 어른들이 아이들의 놀이 방식을 통제를 한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통제한다 그러면은 이 놀이에 있는, 그러니까 뭐 협동놀이와 그 다음에 경쟁놀이 중에, 네, 어떤 중에 하나만 하면서 놀게끔 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협동놀이의 규칙도 정해준다, 이런 의미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규칙 아래에서만 애들이 놀게끔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놀이에서 만족을 얻는 방법이 이제 규칙을 통해서 정해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규칙이 정정당당한 방법만 허용한다면,
하는 경우, 잠시만요. 놀이의 규칙이 정정당당한 방법만 허용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놀이의 규칙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야비한 방법도 허용하는 경우, 정정당당한 것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야비한 것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이 아이들은 이 정정당당한 방법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정당당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이제 만족, 성취에서만 즐거움을 느낀다 이거죠. 왜냐면은 놀이 규칙 자체가 이럴 때에만 그 놀이에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정당당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성취에서만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이 야비한 방법을 허용한 경우에는 야비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성취에서도 즐거움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통제를 제대로 했다면은, 어른들이 이제 올바른 놀이만 통제를 했다면은 정정당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정정당당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즐거움에 대해서만 호의적이고 그것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삶을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판단할 때 즐겁거나 만족스럽거나 행복하거나 줄이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행복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덜 고통스럽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했을 때 나 이게 즐거우니까 즐거운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이게 만족스러우니까 이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라는 걸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정당당한 규칙이 허용되는 경우에서 이제 즐거움을 느낀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정정당당한 방법을 통한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정정당당 규칙에 따른 아이들은 정정당당한 즐거움을 얻으려고 삶을 이끌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야비한 규칙에서 이제 자란 그 놀이를 하고 자란 아이들은 야비한 즐거움을 얻어도 된다고 여겨 그쪽으로 삶을 이끌 것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놀이에서 어떤 규칙을 제공하고 어떤 식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게끔 제한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법규 같은 경우도 정정당당한 규칙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정당당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법규를 따르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야비한 놀이에서 자란 아이들은 야비한 법규도 허용할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테나인이 가상의 국가를 세우면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상적인 국가, 훌륭한 국가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 아테나인이 바라는 국가는 정정당당한 법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창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놀이를 좀 통제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놀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어떤 놀이를 하면 잘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때 협동을 통해서 해결할지 경쟁을 통해서 해결할지, 그래서 협동을 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법규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자란 아이들은 경쟁도 괜찮은데 왜 협동만 하느냐, 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 법규 싫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 협동과 관련된 법규를 없애려고, 철폐시키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어떤 놀이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법률의 성향, 네, 법률의 성향과 법률의 성향과 일치가 된다면, 놀이의 성향과 법률의 성향이 일치가 된다면은 그 어떤 놀이를 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 같은 성향의 법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놀이를 통해서 방법, 문제 해결 방법과 그다음에 추구할 만한 가치를 정립한 아이들, 그와 유사한 법률을 선호하게 된다, 이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놀이를 통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협력적으로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 추구하냐, 정정당당한 걸 추구하냐, 야비한 걸 추구하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지금 시간이 12시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머리가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게 한번 날려버리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아무튼 네, 이게 지금 편집을 안 하고 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은 벙 찝니다. 예, 그렇긴 하는데, 아무튼 보게 되면 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과 추구할 만한 가치를 이제 정립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법률을 선호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상적인 국가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적인 법률과 유사한 놀이만을 제공해야만 우리의 법률이 존속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유사한 법률을 선호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놀이라는 게 관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제 관습과 법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플라톤이. 놀이도 결국 관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관습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놀이도 관습의 일종이고, 그 관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과 가치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와 유사한 법률로 나아가니까 법률을 선호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국가를 원한다면은 이상적인 국가를 위한 법률과 유사한 놀이만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아이들의 놀이 뭐 대충 어떤 거 하고 놀아도 상관없지 않냐, 애들이 뭘 알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리해 본다면, 놀이가 이제 관습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그 관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 방법과 추구할 가치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그와 유사한 법률로 따라가기 때문에 놀이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플라톤이 얘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잘 설명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좀 이 설명 자체가, 이런 과정 자체가 충분히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보충할 내용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번에 이거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대한 작업을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놀이와 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